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하면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존재한다. 블록체인이 사라지면 비트코인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왜 비트코인에서 그렇게까지 핵심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수많은 디지털 화폐나 결제 시스템과 달리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체인이 빠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을까? 이 질문의 끝에는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 기록,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숫자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 카드 사용 내역에 남은 숫자,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 그 숫자가 진짜 내 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관리하는 기록입니다. 은행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 국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금융기관의 장부. 우리는 그 기록이 정직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누군가를 믿지 않고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자주 배신당해 왔는지를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가 통화를 바꾸고 예금이 동결되고 하룻밤 사이에 계좌의 숫자가 의미를 잃는 일. 이런 일들은 특정 국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기록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유지할 수는 없을까? 신뢰를 강요하지 않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을까?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송금도 아니었고 편리한 결제도 아니었으며 기존 금융을 조금 더 개선하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던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일은 복사가 가능합니다. 사진도 문서도 영상도 복사하면 원본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단순한 디지털 파일이라면 같은 돈을 여러 번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중지불 문제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은 이 문제를 중앙관리자를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은행이 모든 거래를 확인하고 이미 사용된 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중앙관리자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확인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의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모두가 확인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모두가 같은 장부를 들고 있는 구조. 특정 회사의 서버에 있는 장부가 아니라 특정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들이 각자 동일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이 장부는 시간 순서대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 위에 새로운 기록이 덧붙여질 뿐입니다. 이미 기록된 과거를 지우거나 수정하려면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이 절대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작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뢰받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신뢰는 도덕성이나 선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신뢰는 경제적 비용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 블록체인이 한 곳에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서버가 멈추면 끝이고 운영자가 바뀌면 규칙이 바뀌며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검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노드가 각자 장부를 들고 서로를 감시합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면 그 기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과거를 바꾸려 하면 다른 노드들이 그 시도를 거부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은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질은 블록체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이 없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중앙 서버를 가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일 것입니다. 운영 주체가 있고 관리자가 있으며 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구조. 그 순간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핀테크 서비스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누구도 단독으로 룰을 바꿀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기 위한 구조입니다. 신분을 묻지 않고 국적을 묻지 않고 허락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구조.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되돌릴 수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볼 때 가격부터 봅니다. 하지만 가격은 언제나 결과입니다. 가격을 만드는 것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그저 변동성 큰 자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하나의 질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뢰가 아니라 수학과 비용으로 유지되는 질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바라보고 오래 함께 가고 싶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아직 살아있는지, 그 이유의 중심에는 오늘 이야기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밤에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